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냥 맛있는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을 통해서 한국인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뭐 그런 거죠. 과연 한국인에게 음식이란 대체 뭘까? 한번 같이 파헤쳐볼까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진짜 습관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바로 밥 먹었어? 근데 이거 정말로 배고픈지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아닐 것 같죠? 네, 맞아요. 여기엔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진짜 속뜻은 괜찮니? 별일 없지? 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예요. 밥을 제때 잘 챙겨 먹었다는 건 뭐랄까 너의 하루가 무사하구나. 내 일상이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곧 보살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음식과 한국인의 깊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하나, 밥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먹는 밥이 아니거든요. 이 밥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쌀밥, 맞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바로 식사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식탁은 늘 밥이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밥 먹자가 식사하자라는 말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이 밥이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먹는 양의 3배가 넘는 밥을 먹었대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밥심으로 그 힘든 농사일을 다 버텨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많이 먹진 않지만 밥이 보약이다. 밥심으로 산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깊숙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밥이라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 어떻게 사람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한국에서는요, 밥의 온도가 곧 마음의 온도예요. 따뜻한 밥과 차가운 밥, 이 둘의 의미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막 지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특히 귀한 손님 오시면 이렇게 산처럼 쌓아주는 고봉밥 있잖아요. 이건 최고의 사랑이고 환대고 존중이에요. 근데 반대로 찬밥은 어떨까요? 이건 무시, 소외, 외로움을 뜻합니다. 괜히 찬밥 신세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이 따뜻한 밥이 가진 치유의 힘을 정말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요. 박완서 작가의 소설인데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났던 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러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치매에 걸려서 딸도 잘 못 알아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딸을 위해 밥을 짓기 시작해요. 부엌에서 밥 뜸드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 딸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평생 자기를 짓눌렀던 그 모든 원망과 상처를 그냥 탁 놓아버립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밥 한 끼가, 그 밥 냄새 하나가 딸의 얼어붙었던 인생 전체를 녹여버린 거죠. 자, 이번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문정희 시인의 시에서는 찬밥이 나옵니다. 시 속의 화자는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일부러 찬밥을 먹어요. 왜냐고요? 가족들한테는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정작 당신은 남은 찬밥을 드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외로움과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억과 연결되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의 찬밥이 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죠? 네, 지금까지 밥이 한 개인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었다면 이제는 스케일을 좀 키워볼게요. 바로 국물입니다. 한국의 국물 요리는 신기하게도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을까요? 자, 한국 국물 요리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죠. 국, 탕, 찌개, 전골. 여기서 국과 탕은 보통 자기 그릇에 따로 먹어요. 하지만 찌개나 전골은 어때요? 식탁 한가운데 커다란 냄비 하나 놓고 모두가 같이 숟가락을 넣어서 떠먹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함께 먹는 방식 자체가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장치였던 거예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시끌벅적한 장터, 국밥집이죠. 여기서 국밥 한 그릇은요,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마법 같은 음식이 됩니다. 고재종 시인의 시를 보면 이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요.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농부, 장사하는 상인, 심지어 저 멀리서 번쩍이는 세단을 타고 온 도시 사람까지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거친 욕설이랑 막 웃음소리를 반찬 삼아 돼지국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웁니다.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뭐 계급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모두가 그냥 똑같은 우리가 되는 순간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국밥이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주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한민복 시인의 시에 나오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가난해서 설렁탕 2그릇을 다 시킬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국물이라도 한 방울 더 먹이려고 작은 꾀를 냅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이고 국물이 너무 짜네요. 국물 좀 더 줘요. 하고는 그 국물을 받아서 아들 그릇에 전부 부어주는 거예요. 주인은 그 마음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조용히 다가와서 깍두기 한 접시를 더 놓고 가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머니의 절박한 사랑과 주인의 말없는 배려가 만나서 그냥 설렁탕 한 그릇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정말 위대한 식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번엔 해장국입니다. 보통 전날 과음하고 속 풀려고 먹는 국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해장국의 치유 능력은 단순히 쓰린 속을 달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 상처까지도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거든요. 도종원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위로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은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그냥 묵묵히 내 앞에 놓인 이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이 어설픈 위로를 건네는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삶의 끝, 죽음 앞에서 마주하는 음식의 의미입니다. 이재무 시인의 시에는 정말 충격적일 만큼 솔직한 구절이 나와요. 고인께는 면목 없고 죄스러운 말이지만 장례식장에서 먹는 국밥이 제일 맛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이상한 역설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슬픈 그 순간에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슬픔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에게 먹는다는 행위는 대체 왜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음식은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남겨진 사람들, 즉 산자를 위한 겁니다. 밤새 슬픔을 함께 나누는 조문객들은 뜨거운 육개장을 나눠 먹으면서 이 슬픔을 견디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음식을 먹는 이 행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살아남은 자들의 가장 엄숙하고도 굳건한 다짐인 셈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밥 한 그릇에서 시작해서 사랑과 위로, 공동체,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였던 그런 음식이 있으신가요? 잠시 한번 각자의 소울푸드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